현금 부자와 4인간 채무 과다자. 국세청이 2달 전에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그대로 바로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안이 이 사안입니다. 전 정권 침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회 소위 참고자료 하달로 대다수의 지방선관위에서 이미 기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나마 서울시 선관위는 증거조사 및 법리 검토를 해달라는 이례적인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계획입니다. 구두 변론을 신청했고 중앙선관위에서는 구두 변론까지는 허가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참고자료 형식으로 지방선관위에 사실상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 소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선관위는 생중계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허용하거나 또는 변론 과정을 또는 선고 과정을 녹화했다, 그것을 국민들께 중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불허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월요일에 진행되는 선거소청 변론에 대해서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께서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 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청와대, 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중, 3중의 규제로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사라졌습니다. 월세는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출까지 틀어막아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집주인 대출이라는 강남 부자식 편법을 써서 물딱지가 되기 직전에 집을 팔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큰 돈을 빌려줄 여유도 있고 거주하는 관저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이번 더불어 근저당을 보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 등기부등본 하나의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 집 가진 국민들을 마귀라 부르며 악마화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편법을 동원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나쁜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국세청은 언론을 보니 문제가 없다면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와 4인간 채무 과다자, 바로 2달 전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2달 전에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 그대로 바로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안이 이 사안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 받느라 몇 달을 탈탈 털렸을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로남불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놓고 이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매수인이라면 과연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입틀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건 물어야겠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매수자와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17억을 빌려준 것처럼 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이자를 받지 않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집이 팔리면 그 돈을 고스란히 갚아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국민들께서 조사해서 그 관계를 파헤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밝히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립니다. 굳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인 집도 팔았으니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 폐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밀어붙일 겁니다. 국민의 부동산 고통은 더 커지고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안수사권 폐지에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유지 여론이 폐지 여론의 2배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성남 민심을 잠시 살피는가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자 다시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전당대회 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개딸 정치의 제물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정치 검찰을 탓합니다. 그러면 정치 경찰은 괜찮습니까? 검찰의 그 막강한 권한까지 다 가져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권을 틀어진 정치 경찰은 정말 괜찮습니까? 야당 정치인 수사는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면서 김병기, 장경태의 여당 의원 수사는 지금까지 뭉개는 경찰입니다. 여당 정치인들에는 수없이 면죄부를 남발했던 경찰입니다. 보안 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권력형 비리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안 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결국 정권이 몰락할 것입니다.